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도내 일부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전국 곳곳에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폭염주의보는 2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됩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를 웃돌겠고 강한 햇볕에 오존 농도까지 찍겠는데요.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에는 더위가 약간 누그러지겠고 일요일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도비 10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문화재단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가 2024 세대가 만나는 문화예술 사업의 결실을 전시로 선보입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6월 11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인제의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할 부대 중대장인 대위와 부중대장인 중위 등 간부 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훈련병이 숨진 지 16일 만인데요.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입니다. 경찰은 또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사건 당일 군기 훈련을 지시한 경위부터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오는 18일 집단휴진 계획을 밝힌 의사단체에 행정명령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개원이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 방침에 의협은 초법적이고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강경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의료계가 휴진 동참 의지를 거듭 강조하자 보건의료노조는 집단휴진은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대강 대치를 멈추고 의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강원도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9.4%였습니다. 이 수치는 2020년 7.7%에서 3년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선수금과 세입세출 외 현금 등이 늘어 부채가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도비 104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청 문화예술과 김상미 팀장을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주 태장동 옛 캠프롱 부지에 원주 시립미술관 건립이 확정됐죠. 예. 올 4월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2.6%의 응답자가 시립미술관 건립을 희망한 만큼 아마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원주 시립미술관에는 어떤 공간과 교육이 마련될 예정인가요? 예. 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충분한 전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양한 기획 전시, 국내외 교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총 면적 970제곱미터의 전시실 4개 공간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방문객 및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미술 체험실, 지역 미술사 연구를 위한 학예 연구실, 그리고 미술품을 보관하는 수장고를 비롯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 그리고 방문객이 쉬고 기념할 수 있는 카페와 기념품숍도 공간으로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2025년 완공 예정인 국립강원 전문과학관과 연계라든지 원주시 학교와 교류하며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역사박물관, 한지 테마파크, 원주 온문화센터 공동으로 전시, 교육, 강연 등을 개최하여 미술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시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다채롭게 정해지는 것 같은데 네. 건축 연면적이 총 4,900여 제곱미터라고 들었고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고 들었는데요. 네네네. 그럼 옛 캠프롱 부지의 건물들은 전부 철거될 예정인 건가요? 아닙니다. 캠프롱에 있는 건물은 오래되기는 했지만 튼튼하게 잘 보존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 진단을 통해 주한미군 기지가 가진 희소성과 상징성, 역사성 등을 고려해서 기존 건축 시설물을 최대한 존치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벤션 센터라든지 장교 숙소, 사병 숙소, 그리고 볼링장 등 많은 건물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따라서 우리 시립미술관도 기존 컨벤션 센터와 간부 숙소를 리모델링하고 또 그 건물을 연결 중축해서 미술관에 건립합니다. 그리고 또 수려한 자연 경관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기존 시설과 새로 보존하는 시설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전부 철거는 아니고 이제 네. 기존의 상태가 좋은 곳들은 네. 이제 보존을 하면서 리모델링하는 정도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네, 현재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사전 평가와 또 지방재정 2단계 투자 심사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착공 예정은 언제쯤인지도 알려주실까요? 예. 저희 시립미술관에 대한 타당성 사전평가는 2021년 이미 통과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술관 건립은 지방 이양 사업이 돼가지고 도비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14억 중에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건립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한 결과 104억이라는 도비를 지원받기로 지난달 5월 말에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 2단계 지방채 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한 상태고요. 순차적으로 저희가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6월 말이면 이게 결과가 나오고요. 6월 말에 승인이 되면 지금까지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미술관은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6년에 준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면 2026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원주 시립미술관 건립 전문가 TF팀을 구성해서 현장 방문을 마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건물 활용과 설계 부문에서 전문가 TF팀은 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네. 그 미술관 건립이 그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의 또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술품을 특히 이제 미술품을 전시하고 또 작품 활동하는 지역 미술인들의 의견이 잘 담아야 한다고 하는 확인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3월부터 그 미술협회 원주 지부 양현숙 지부장님을 비롯한 지역 미술인과 그 교수님들을 모셔서 현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시립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으로는 건립 초기부터 행정, 시민, 전문가의 협업과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술관 내부에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가능한 한 현존 식생을 보존하고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 캠프롱의 역사성 및 상징성을 위해 미술관의 기존 시설 전부는 아니래도 일부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를 위한 전시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미술관 보존 관리를 위한 수장고를 잘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 예술인이 작품 활동할 수 있는 레지던시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의견을 통해 전시 공간, 편의시설 공간, 그리고 친환경 외부 공간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지난 4월에는 원주 시민을 대상으로 면접 방식의 설문조사를 진행. 저희가 이렇게 요거를 설계에 반영해서 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시민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원주 시립미술관이 건립되는 부지에는 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또 함께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술관 이외에는 좀 어떤 생활 편의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원주시는 미군 부지였던 캠프롱 전체 부지를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롱이 총 면적 33만 5천 제곱미터 정도 되어 있거든요. 축구장 한 47개 정도 크기라고 하는데요. 네. 그 공원 내에는 내년까지 완공 예정인 국립강원 전문체 과학관과 청소년 문화예지 그리고 북부권 체육센터가 건립되고요. 그리고 역사박물관 등 각종 문화체육 복합시설 건립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캠프롱이 이제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되면 그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낙후되었던 태장 지역 발전에 기여할 거라고 기대하고요. 더 나아가 지역 활성화, 관광 자원으로서의 허브 역할을 할 거라고 믿도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시립미술관 건립과 캠프롱이 문화체육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주시만의 아트 클러스터를 잘 계획대로 구축하셔서 시민들을 위한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 탄생할 수 있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문화예술과 김상미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6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주 문화재단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추진한 2024 세대가 만나는 문화예술 사업의 결실을 전시로 선보이는데요. 60대 어르신과 10대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박다윤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르신의 작품과 아이들의 작품을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 문화재단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추진한 세대가 만나는 문화예술 사업은 60대와 10대를 대상으로 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서 문화예술 향유를 돕기 위해 기획했는데요. 단순히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전시까지 연계해 세대 간 교류와 성취감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네. 60대 어르신들은 100세 시대 청춘 문화대학을, 10대 어린이들은 원주 한지 빛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천연 염색, 액션 페인팅, 섬유 채색화, 생활 공예 등 총 5개의 강좌를 개설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한지 교육 프로그램 역시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지 작품 제작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세대가 만나는 문화예술 전시는 두 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전시하는 성과 공유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 문화재단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김하은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024 시민전시 프로젝트 세대가 만나는 문화예술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시민전시 프로젝트 교육사업 원주 한지 빛으로 물들다와 100세 시대 청춘문화대학 두 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전시하는 성과 공유회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세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미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지 교육 프로그램인 원주 한지 빛으로 물든다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지 등 작품 제작을 진행을 했고요. 100세 시대 청춘문화대학은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교육을 진행하고 작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를 통해 예술에는 나이가 없고 예술이라는 키워드로 하나 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었습니다. 일반 시민이라면 본인의 작품이 전시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참 뿌듯하고 기쁠 것 같은데요. 전시에서는 어떤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이번 전시에서는 어르신들의 삶의 모습이 녹아든 섬유 채색과 액션 페인팅, 도자기, 천연 염색, 생활공예 작품과 더불어 어린이들의 손으로 완성한 다양한 한지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전시장에는 무려 몇 개월 동안 정성으로 제작한 300여 점의 작품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만든 형형색색 한지 등을 지나갈 때는 저도 모르게 한참을 바라본 것 같고, 또 어르신들이 표현해낸 나무 작품이 벽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어서 화려함에 눈이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시를 보면서 놀랐던 점은 정말 아이들이 만든 게 맞나, 또 어르신들이 만든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네. 게다가 본 교육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전공자나 경험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어서 원주 문화재단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김하은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 전시를 감상하시고 전시장 문을 나가실 때 마음속에 누구나 예술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예술에 대한 행복한 기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모두 전공자나 관련 유경험자가 아니라 다 초심자였으니까요.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새로운 취미를 가지시면서 문화예술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주문화재단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 중인데요. 원주 아트갤러리에서는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여름방학 특별전을 아주 길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무덥지만 즐거운 여름, 가족과 친구와 함께 원주 아트갤러리에서 문화 피크닉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양한 전시를 봤지만 어르신과 아이들 작품을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전시가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세대 공감의 장이 되어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전시가 심오하거나 많은 해석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누구나 오시면 즐겁게 전시를 관람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대가 만나는 문화예술 전시는 오는 16일까지 남산골 문화센터 미담관에서
통해서 관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까요. 참고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국내 의료기기 중심지인 원주시가 산업 영역을 확장한다고 하는데요. 원주시가 제약과 바이오 산업의 육성을 고려하고 있다고요? 네, 국내 의료기기 중심지인 원주시가 제약 바이오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합니다. 원주시는 저성장 시기에 새로운 돌파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약 바이오 산업의 육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는데요. 네. 제약 바이오 분야는 산업 특성상 신약 개발에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대표적인 미래 성장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은 원주가 최적지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 도내 관련 기업 20곳 중 절반 이상인 11곳이 원주에 입주해 있으며 이들 업체의 총 매출액 규모는 총 5,366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11개에 불과한 기업이 지역 기업체 전체 매출액 6조 6,100억 원의 8%를 점유할 정도로 막강한 것입니다. 네. 또 원주시는 앞서 2023년 바이오 분야를 지역 특화 전략 산업으로 설정한 데 이어 지역 투자 보조금 우대 지원과 앵커 기업 집중 유치 활동 추진, 산업기반 조성 등 관련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일 시청 7층 투자 상담실에서 제약 바이오 기업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제약 바이오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를 토대로 의료기기 중심으로 특화된 산업 육성 방향을 제약 바이오 분야로 넓히고 기회 발전 특구 등과 연계해 중대 규모의 우량 기업을 집중 유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약 바이오를 비롯한 지역 특화 전략 산업들을 내실있고 알차게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 지원 체계를 현실성 있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원주시가 의료기기를 포함한 제약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 이모빌리티 산업협회가 200만 달러의 수출 계약 성과를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와 횡성을 중심으로 하는 강원 이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해 사단법인 강원 이모빌리티 산업협회가 최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오토메카니카 전시회에 참가해 2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협회 회원 14개 기업이 참가한 해외시장 개척단은 지난달 23일에서 26일 전시회에서 강원 공동관 부스를 운영, 신제품과 주력 생산품 전시 판매에 나섰습니다. 이 기간 250명 이상의 해외 바이어 강원 공동관 부스를 찾았고 52건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이 결과 200만 달러 규모의 잠정적 수출 계약을 맺는 성과를 냈습니다. 박내관 강원 이모빌리티 산업협회장은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수출 계약이 실제 수출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원광수 원주시장은 200만 달러 수출 계약 달성은 전시회에 참가해 직접 현장 세일즈 활동을 펼친 산업계의 노고라면서 앞으로도 강원 이모빌리티 사업협회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해외 마케팅 사업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시와 강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고요? 네, 원주시와 강원혁신도시 12개 이전 공공기관의 상호협력 강화, 동반 성장을 위한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원주시와 강원혁신도시 12개 이전 공공기관은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첫 정기회의를 열고 상호협력체계 강화와 상생발전 협력 등 동반 성장을 위한 협약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진행해오던 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각 기관장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해 다양한 의제를 설정해 해결하고 노력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각 기관별 긴밀한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협력해야 할 사안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해 상생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주요 의제로는 혁신도시 주거와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은 물론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기업 유치 협력 등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 지역 산업 육성 방안 등
폭넓게 다룹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앞으로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노출되는 데 힘쓰겠다며 상생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훌륭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원주시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 및 기술개발 제품,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 기업 제품 등에 대한 공공구매를 추진해 지난해 공공물품의 총 구매액 3,226억 원 중 중소기업 제품 2,834억 원을 구매해 87%의 구매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18개 시군 중 2위의 기록으로 원주시는 2년 연속 우수기관이 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시는 중소기업 제품의 지속적 안내와 구매 동력, 홍보 등을 통한 공공구매 확대에 힘을 쏟았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위한 판로 개척 및 구매 촉진 활동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도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유지철 아나운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